예, 민관군으로 구성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최근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 28사단을 오늘 방문했는데 민관위원으로 동행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그럼 다니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헌병과 또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자료 수사 기록을 오늘 좀 일부를 가져 나왔는데요. 사건 기록 목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총 9건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누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헌병 의견서와 그 사건 발생 보고서 예. 그리고 수사 보고서 그리고 수사 설명의 자료, 예. 사망자 발생 보고 및 시체 처리 지휘 요청서, 상해치사 등 피의 사건 수사 보고, 최초 사건 상황 보고, 조사 결과 보고 등 총 9건의 예.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것은 사망 초기에 결정적인 사인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 수사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라서요. 네. 저희가 따로 뭐 자막 같은 걸 준비하진 못했는데 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 사건 상황 보고라든가 네네.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은 예.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끔 증거로 검찰관이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특히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최초 상황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자료입니다. 거의 핵심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서 예. 검찰관을 지낸 법무관들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처음 본다. 예. 왜 그렇게 누락됐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 검찰관을 지냈던 분들이고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군 검찰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군 검찰관은 증거 가치가 없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증거 가치가 있고 없고는 사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검찰관의 역할은 피고인들의 죄를 많이 주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또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사 보고서들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군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으니까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반도 둘러보셨고 윤일병이 생활했던 그리고 가해자들이 머물렀던 미결 구금 시설 보통 네네. 사회에서 구치소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가보셨는데 거기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저와 들어가서는 깜짝 놀란 것이요. 보통 경찰서 유치장을 가면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긴 하지만은요. 예. 그래서 부채꼴로 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이른바 없게끔 이제 통방을 못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두 구획이 쇠창살로 나뉘어져 있고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통방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5명이 구속이 됐는데 적어도 최소한 그 공범 2명은 같이 같은 방에 기거했을 것이고요. 24시간 CCTV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통방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공범은 같은 사동에도 두지 않고요. 그렇죠. 면회 시간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마주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군부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군부대는 대량 사건들이 발생하면요. 통상적으로 이런 구금 시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헌병대가 어떻게 증인들이 그 피고인들이 서로 통방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민관군 위원분들이 이 군부대를 하여간 뭐 어딜 특정해서 가진 않았다면서요. 미리 알리고 가진 않았다고 저희가 하지만 5군단, 6군단 지역을 갈 거라는 건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갔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제가 여전히 생각이 드는 것이
병사들이 소원 수리도 이게 나중에 뭐 밝혀질까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민간인들이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그 방문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가셨고요. 예. 또 언론이 동행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상당 부분 이제 병사들이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후반부 때는 저희가 언론을 다 나가게 했고 지휘관들을 모두 나가게 하니까 예. 많은 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차제에는 좀 방문 조사 방법을 조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체크리스트들을 좀 만들어서 좀 가야 되는데 이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의견들이 각각 활동 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알겠습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향후에 예. 이제 합의가 필요하죠. 예. 그나저나 어제 오늘 또 아까운 목숨 셋 장병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그에 대한 그 또 조사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라서 제가 질문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검을 유족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는데요. 사실 부검을 해서 한죄 모욕이 없게 하는 게 예. 향후 유가족들이 사건을 대응하는데도 좀 바람직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